단체는 저희 단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유스 망고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현장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퀴즈를 내고 싶지만 그냥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이 망고가 그냥 이제 과일인데, 여러분 과일 망고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실래요? 되게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가 줄임말로 망설이지 말고 고의 줄임말로 유스 망고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되는 지점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 특히나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시험 보고 하지 뭐 대학 가면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시기에 망설이지 말고 행동에 옮겨보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 망고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주체성을 교육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와 뭐 수업 공유 같은 것들을 계속하고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는데 이 책 때문에 사실 이 연구의 모임이랑 연결이 또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리얼 월드 러닝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하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이 있는데 보시면 정말 우리가 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또 코로나를 겪고 또 요즘 뭐 챗 GPT가 또 날리고 계속 뭔가 이런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세상이 뭔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교과 불문하고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체육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저는 사실 뭐 체육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과와 상관없이 좀 일맥상통하는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를 어떤 요소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수업을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리얼 월드 러닝, 리얼 월드 러너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진짜 이제 교과서의 모든 정보가 과거에는 다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진짜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사실 교과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더 많고 진짜 세상에 우리가 닥쳐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제 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사와 또 실제 세상과 연결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수업의 실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리얼 월드 러닝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리얼 월드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이런 수업의 실제성을 강조하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계속 필요한 역량들은 더 바뀌고 추가되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사실 끊임없이 발견해 주는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아무리 세상이 필요한 일들, 뭐 필요한 역량이 계속 바뀌고 추가가 되더라도
그거의 교집합을 내가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결국엔 저는 그런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교과지만 충분히 이런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와 삶과 연결되고 실제 또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세상을 통한 배움이라고 했을 때, 뭐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모든 배움의 형태를 다 리얼 월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지만 리얼월드 러닝이다라는 것은 없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뭐 체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얼마나 이제 상상하시는 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지만 핵심은 어떤 뭐 체육 교과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용해서 탐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 전반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런 배움의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체육 교과가 신체 활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냥 이론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신체 활동을 하죠.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저는 충분히 더 역동적이고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체육에서 더 많이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이런 학습자 중심 배움,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제를 정하게 되죠. 이런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주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위해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우리끼리 발표하고, 이 정도 하는구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물을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반 세상과 공유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역량들을 저절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탐색 역량, 연결 역량, 실행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뭔가 어떤 주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이 주제가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 세상에 쓸모가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그런 탐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앞에 수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개인이 학습자가 명확히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조차 사실 학생들이 뭐 스스로 내가 배움의 주제를 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관심 있는지를 탐색할 줄 아는 것도 역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제가 정해져서 이제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와 연결, 체육도 제가 이따 뒤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충분히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과 연결된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결과물도 우리끼리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간단한 예로 이런 탐색 역량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일명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형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나 뭐 동아리, 뭐 다양한 형태로 내가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체육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캡처를 했어요. 유튜브에
전인고 체인지메이커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런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은 강원도의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운동 시간이 더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한 거예요. 계속 내가 살이 찌네. 근데 이게 살이 찌는 게 내가 그냥 식단 조절을 못해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깊이 왜 이게 정말 문제일까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정말 반 이상으로 적구나라는 것들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 친구들이 이제 디자인해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친구들이 이제 요가 매트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전기장판이 있대요, 학교에. 그래서 전기장판이 푹신푹신하니까 전기장판 위에서 이제 유튜브에 요가를 홈 트레이닝 틀어놓고 요가를 이제 연습하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클래스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산책로를 개발을 하자 해서 만보계를 꼽고 만보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산책로를 개발해서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되게 위험한 곳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춘천 경찰서에 가서 정말 이런 부분이 위험한 것 같다 해서 방지턱을 실제 경찰서에 또 설치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경찰서에 처음부터 뭐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이렇게 도움을 또 요청하게 되고 자기들이 찾은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실제 세상에 필요한 뭐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키우게 되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체육 활동이라는 각 단원마다 뭐 주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체육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뭐 꼭 배워야 하니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공감하고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런 공감을 통해 내가 공감하는 주제를 탐색하고 행동에 옮겨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이런 전인고등학교처럼 뭔가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망설이지 말고 고라고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겨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 연결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하나의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실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학교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한 학생들의 그런 뭐 후기, 소감, 수업 소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새롭게 만난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면 너네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다 적어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OECD에서 발행한 이 학습 나침반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량 중심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런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그게 결코 그냥 학생 한 명이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협력적인 행위 주체성, 그러니까 학습자 주변에 교사, 또래, 지역사회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만 이런 협력적인 행위 주체성이 길러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말이 어렵지만 이런 특히나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성인과 의사결정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그거를 되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또 들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진으로 계시는 이진원 선생님이 저희 사실 리얼월드 러닝 실전교사 모임에 활동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진원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중에 그냥 간단하게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체육, 보건, 영양,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건강 드림 학교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실제 학생들이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 안에서 그런 놀고 있는 공간을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우리 동네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그런 체육 시설들이 많잖아요. 뭐 필라테스 학원, 그러니까 주로 학원이죠. 운동 학원 같은, 뭐 복싱, 뭐 심지어 뭐 폴댄스, 뭐 여기 써 있네요. 크로스핏, 뭐 검도장, 양궁장, 되게 다양한 그런 뭐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정말 뭐 대학교나 가서 뭐 살 빼야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건강을 챙겨야지.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이런 시설들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 이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고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대하고 싶다 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걸 학생들이 직접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강 전문가 이런 학원들 건강 관련 시설들을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5개, 100개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학생들이 실제 정말 전화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일 체험으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정말 뭐 연락하는 뭐 대본을 써서 정말 전화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소통하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파악하고 설득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 한 뭐 15개 정도였나요? 20개 정도 그런 시설들을 이제 실제 컨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오픈하고 이런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좀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어른들의 존재를 우리가 제3의 어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의 삶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해져 있는 집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제1의 어른이라고 하고 뭐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들,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제2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 둘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태어나면 그냥 부모님, 내가 뭐 정해서 태어날 수 없고 학교에 가도 내가 저 선생님이랑 취향이 비슷하니까 저 선생님이 내 담임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게 이제 어떤 교과목에서든 내가 이런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어른들을 내 선택으로 연락하고 만나보는 그런 관계. 제3의 어른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이런 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과거에는 학생들을 되게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 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상담 선생님, 그런 강한 유대 관계가 되게 중요했다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냥 나랑 만난 적 있는 어떤 사람, 뭐 인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자본. 그래서 강한 유대 관계와 약한 유대 관계가 같이 발달되어야 학생들의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 학생을 잘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로 한 번 만났어도 내가 이 사람과 궁금하면 이렇게 또 연락을 해볼 수 있겠구나.
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프로젝트에서도 내가 한번 복싱 뭐 체험을 했지만 뭐 나중에 진짜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진짜 너무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저 중학교 때 한번 이런 수업 들었는데요. 라고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하실 때 학교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연결해 줄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학생 주도로 학생들이 주변의 자원을 찾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락해 볼 수 있는 섭외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또 프로젝트의 각각의 단계별로, 시기별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 전문가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가정 시간에 여기 미국도 급식이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맛이 없다. 근데 가정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고 선생님이 그럼 너네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식단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팀 프로젝트를 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섭외하시겠어요? 외부 전문가. 백종원? 섭외하기 어렵겠죠. 뭐 백종원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 지역마다 맛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맛집 사장님 겸 요리사인 맛집 6명을 이제 초대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 전문적인 피드백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진짜 되게 신랄한 표정으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리얼 월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좀 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들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 잘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구조를 수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마지막 이것만 얼른 말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행 역량인데 이건 뭐냐면 요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사용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도 이 프로젝트, 이 수업의 내용이 그냥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누구한테 보여줘야 이게 정말 사용되는지 위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 이렇게 대구를 외부에 소개하는 리플릿을 영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실제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비치를 한 거예요. 공무원이 이렇게 비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 우리가 만든 작품이 수업 시간에 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비치되니까 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선생님 이걸 이제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이렇게 그냥 체육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농구를 배웠어요. 그거 그냥 나한테, 교사한테 뭐 몇 점 슛을 넣는지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혹은 직접 사용할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지역 토너먼트 예선전에 뭐 나간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이진원 선생님 수업 사례긴 한데 치어리딩을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치어리딩을 그냥 우리 학교에서 단체로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치어리딩을 어디에서 선보일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랑 같이 검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 그 학기 중에 지역에서 열리는 이런 배구 대회에 학생들이 그 인터미션에 실제 그 지역 사회의 요 경기를 위해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치어리딩을 학생들이 준비해서 나가서 실제 지역 사회와 연계된 리얼 월드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프로젝트의 청중을 설정하는 게 결국에는 학생주도 프로젝트에 자기 동기를 높이는 거. 그냥 너네 이 활동을 해야지 뭐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뭐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배운 게 어디에 써먹어지는지를 학생들이 알고 실천할 때 자기 동기와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장곡 고등학교에서 체육이랑 미술이랑 융합 수업으로 이런 베리어 프리 미술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 전시를 했는데 보통 전시를 할 때도 우리가 그 학교 내에서 복도에 이렇게 전시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시각장애인에게 미술 감상은 어떻게 다가올까? 뭐 청각장애인에게 미술 전시의 해설은 어떻게 들릴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되게 훌륭한 전시를 마련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말고 실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전시 공간 또한 지역사회에 찾아보면 이런 유휴 공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좁은 공간이어도 실제 이런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중적인 공간에 빌려서 같이 전시를 하는 것도 뭐 이런 청중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지만 주제, 자원 연결, 결과물 이런 세 가지 요소에서 체육 교과지만 충분히 실제 세상과 연결된 방식으로 이런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외부의 자원들을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배움의 경험을 설계하고 연계가 가능한 지역 자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너무 번갯불에 콩고아 먹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뭐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지금 받으신 아마 책자에 있을 거고요. 뉴스방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또 받으실 수 있고 리얼월드 러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책에 더 자세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과 체육 수업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증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